정성산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중국 큰일 나게 생겼으며 미 항모 조지 워싱턴 최강의 전략 무기 싣고 10월 동북아로 온다.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천멸중공, 자나깨나 북괴 멸망, 반중 친미가 정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 항모 조지 워싱턴 최강 전략 무기 싣고 동북아로 온다. F-35C 탑재 만능 미사일 AIM-174B 북중 전투기와 미사일 제압 가능. 북한과 중국의 강력 군사적 메시지. 최근 중동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원래 서태평양에 전개되어 있던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8월 초 서남아시아로 재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태평양을 지키는 미 해군 제7함대는 한 달 넘게 항모 전력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본래 제7함대에는 전진 배치 항모 한 척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 본토에서 출항한 항모 한 척에서 두 척까지 증원받아 항모 두 척에서 세 척이 서태평양 전역의 안보를 책임집니다. 7함대가 세계 최강 함대로 불리는 배경에는 이처럼 강력한 항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7함대 전진 배치 항모였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5월 16일 일본을 떠나고 증원 전력인 에이브러햄 링컨함마저 중동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제7함대가 단 한 척의 항모도 배속받지 못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서태평양 휘젓고 다닌 중국 핵은 핵 연료를 교체할 때가 된 로널드 레이건함은 전진 배치 항모 임무를 조지 워싱턴 함과 교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함은 핵 연료 교체 및 오버홀 정비를 받았는데 2022년 로널드 레이건 함의 임무 교대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조지 워싱턴 함의 제7함대 전진 배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 기지를 떠난 조지 워싱턴 함은 플로리다주 메이포트 해군 기지에서 추가 장비와 병력, 무장을 적재한 뒤 남미 대륙을 돌아 태평양으로 오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조지 워싱턴 함이 미 해군 태평양 함대 핵심 거점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입항한 날짜는 지난 7월 10일. 7월 23일 일본에서 돌아온 로널드 레이건함도 인접 부두에 정박하면서 두 항모 간 병력 및 장비 교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가량 걸린 교대 작업 이후 조지 워싱턴 함은 지난 8월 23일 샌디에고를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새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로 향하는 출항이 아니라 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함은 8월 27일 다시 샌디에고로 돌아왔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 항모 전단이 사라진 가운데 그 공백을 채워야 할 강습 상륙함 전단은 한미연합
훈련으로 모두 한반도 근해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현재 보유한 항모 3척을 모두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산둥 CV-17, 서해에는 랴오닝 CV-16이 떴고 최신형 푸첸 CV-18 항모도 한 달 사이 2차례 시운전과 함께 함재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대만 해역에서 대형 상륙함은 물론 민간 선박까지 총동원한 대규모 상륙 훈련을 벌였고 필리핀 해역에서는 한 달 사이 7차례나 필리핀 측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항모 전력은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미국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서태평양에 항상 항모를 한 척 이상 배치해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미국은 서태평양에 한 달 이상 항모를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근해에 왔어야 할 조지 워싱턴 함은 대체 미 본토에서 무엇을 하기에 출항이 미루어지는 것일까요? 사진 속 VFA-195의 의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최근 함대 사령관 스티븐 퀘러 제독의 부대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 퀘러 제독이 네바다주의 펠런 해군 항공기지를 방문해 전투기를 배경 삼아 장병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미 해군은 사진 속 전투기가 제5 항공모함 항공단 CVW-5 소속 FA-18E 슈퍼 호넷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조지 워싱턴 함의 출항이 지연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한 FA-18E 전투기 동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VFA-195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VFA-195는 제195 해군 전투 공격 비행대의 약칭으로 이 부대는 미 해군 설명대로 CVW-5 소속입니다. CVW-5는 FA-18EF 전투기를 운영하는 3개 전투 공격 비행대와 F-35C 전투기를 운영하는 1개 전투 공격 비행대로 구성됩니다. 이들 전력의 주둔지는 일본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일본에 있어야 할 전투기가 최근 미국 본토로 복귀한 로널드 레이건 함에 실려 펠런 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펠런 기지가 어떤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지는 2022년 개봉해 인기를 끈 톰 크루즈 주연 영화 탑건 매버릭의 배경입니다. 해군 타격 및 공중전 센터, 일명 톱건 스쿨이 있는 것입니다. 톱건 스쿨은 미 해군 항공전투개발센터 산하 조직으로 영화에서 잘 묘사된 것처럼 전투 조종사가 작전 투입에 앞서 실전과도 같은 훈련과 신무기 운영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한국군,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의 최종의 대항군
전갈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13 가상 적기 비행대는 물론 민간 군사기업 베테랑 파일럿도 상주해 있습니다. 적성국 방공 장비와 전략 물자를 본뜬 실감나는 모의 폭격 훈련장도 있어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FA-18E 전투기에 장착된 무장입니다. 이 전투기에는 8월 환태평양 군사훈련에서 첫 공개된 최신형 미사일 AIM-174B 두 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만능 미사일로 불리는 일명 공중 발사형 SM-6. SM-6은 기존 SM-2를 보강하기 위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개발이 됐습니다. 사거리는 370km에 달하며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같은 통상적인 공중 표적은 물론 전술 탄도 미사일이나 군함, 지상 표적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SM-2와 달리 능동 유도 장치를 갖춘 SM-6는 발사 후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 개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중간에 목표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이 마무리된 개량형 모델의 경우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했고 사거리도 늘렸습니다. 미국은 만능 미사일 SM-6를 전천후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해군의 경우 수상 전투함 MK-41 수직 발사기에서 사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육군은 다영역 임무 부대의 핵심 전력인 증거리 능력 포대에서 SM-6를 집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항공대가 FA-18E에 SM-6를 통합함에 따라 공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는 SM-6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 이렇다 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없어 고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SM-6 사거리는 현재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AM-120 계열보다 압도적으로 깁니다. 협동 교전 능력 갖춘 강력한 미사일 AIM-174B가 특히 위력적인 이유는 원형인 SM-6가 협동 교전 능력 확보를 전제로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상에서 발사되는 SM-6는 상승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럼에도 현존 함대공 미사일 중 가장 긴 37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구현해냈습니다. 심지어 AIM-174B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고도 비행하는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만큼 고도 상승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발사 플랫폼에 높은 운동 에너지를 받아 비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상 발사 대비 사거리가 1.5에서 2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AIM-174B 사거리는 500에서 600km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중국, 러시아가 운영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의 2배를 가볍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AIM-174
174B 사거리는 전투기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보다 깁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CEC가 필수입니다. 다른 군함, 전투기, 조기 경보기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조준 및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AIM-174B의 눈이 돼줄 미국 자산은 이지스함 레이더나 F-35 전투기 등 다양합니다. 최근 미 우주군 작전 담당 부사령관인 마이클 게를린 대장이 밝힌 것처럼 향후 미국은 우주 위성에 센서와 데이터 링크 장비를 달아 공중 이동 표적 조준 지정 임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구상 모든 비행 물체를 탐지 추적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AIM-174B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VFA-195 소속 전투기들은 펠런 기지에서 이처럼 강력한 신형 무기 운영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전력은 9월 중에 출항할 조지 워싱턴 항모에 실려 일본 이와쿠니 기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한 VFA-195 조종사들은 교관으로서 일본에 있는 나머지 2개 슈퍼호넷 비행대 동료들에게 신무기 운영법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함은 제7함대 전진 배치 항모 최초로 F-35C 스텔스 전투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F-35C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이용해 중국 연안 가까운 곳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로 중국 전투기와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이렇게 확보한 표적 정보를 후방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FA-18EF 전투기들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는 중국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바뀝니다. 유사시 이곳 해역에 조지 워싱턴 항모에서 출격한 FA-18EF 전투기들은 제주 인근까지 날아가 중국 산동성, 칭다오나 샹하이 상공의 전투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지 워싱턴 함이 항모 전단에 소속된 이지스함은 물론 자체 항공 전력만으로도 북한 탄도 미사일 대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공할 위력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함재기들을 가득 실은 조지 워싱턴 항모가 한반도 인근으로 옵니다. 조지 워싱턴 항모는 9월 중 출항에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전개되는 미 항모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군사적 메시지를 이번에 강하게 표출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